네, 오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네요.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4천선을 이탈했는데요. 자, 이 변동성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랭킹5 긴급 진단으로 준비했습니다. 덜어낼 부분은 덜어내고 좀 냉철하게 전략 고민해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움직임 보면서 정말 눈을 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 상승의 길목에서 나오는 기회일지 아니면 조금 더 밑으로 열어놔야 되는 시그널일지 이 점 궁금하실 텐데요. 시장과 함께 골고루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양시장에서 매도 사이트카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올 들어 두 번째,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올 들어 처음 이렇게 매도 사이트카가 발동된 건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3%까지 되밀리면서 4천선 내줬고요. 코스닥 역시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앞에 구자가 아니라요. 3% 하락률 기록하면서 897선의 등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 포인트 먼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변동 폭이 상당합니다. 오전에도 6%까지 이 숫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흔들리다가 지금도 상당한 무게감으로 짓눌리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래로 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기술적인 하단은 설정하고 계시는지, 외국인의 말 그대로 투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일단 보시는 관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놀라울 정도로 장 초반에 시장을 훅 밀어버려서 우려를 좀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점심시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21선에 대한 지지가 발생을 했고 좀 시장이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여전히 하락 개수는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좀 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양시장 모두 물량을 던지고 있고, 그 물량을 기관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받아내고 있는 수급 자체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기도 하지만,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제에 이어서 또 너무 거세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유효한 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기서 밀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투매라던가 그리고 B2에 대한 물량들도 좀 위험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3,800선이 무너지지 않고 좀 유지가 되었다라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4천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지켜진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더 우리가 좀 열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4천 밑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좀 밀렸어요. 지금 뭐 AI 버블론에 대해서 다시 또 재부각이 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시장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들이 불가피했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어제 나스닥이 꽤 많이 빠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동이 돼서 좀 나타난 부분인데, 저는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는 항상 좋아 보이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막 사고 싶은 심리가 엄청 맞아요. 커지지만, 시장이 빠지는 그 순간에는 좋아 보였던 게 갑자기 안 좋은가라는 생각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실리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에 이 종목이 왜 좋아 보였는지 어떠한 이유인지를 명확하고 냉철하게 파악을 해서 혹시라도 그 종목에 있어서 내가 매수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로 기회로 한번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차적으로 좀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닥이 완전히 잡혔다라고 저는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생각도 들어서, 만약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또는 하방 지지에 대한 부분들과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이유가 생긴다면 그때가 좀 더 적절하고 좀 더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21선 자체에 대한 지지력은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쪽에 대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일단 오늘 당장 오후로 보시는 건 아닌 거죠, 대표님? 저는 오늘 당장 담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이, 오늘 점심시간에 시장이 좀 말아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의 매도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 자체를
저처럼 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매수를 오늘부터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고 아니면 좀 더 안정화된 부분으로 지켜본 이후에 매수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후자 쪽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회가 다시 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수가 지금 올라오긴 하지만 이거는 SK 하이닉스가 사실 올라오기 때문이기도 해서 모든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거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는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이 순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선을 지키는지 중요하다라고 앞서 이재은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장중에 다시 한번 앞에 4천선은 회복한 구간에서 현재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4,006선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다시 한번 900선 자체는 회복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다시 한번 회복했다. 이 부분을 먼저 언급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재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두근두근 거립니다. 앞에 4자랑 9자가 이어질지. 시장에서는 수급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 하락을 메우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사실은 신용잔고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도민으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재 이러한 매수 분위기 자체는 어떻게 지금은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매수를 많이 하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속해져 있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맞지만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 투자자가 계속 받아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살펴볼 필요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2027년도까지 업황이 좋을 것이다,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는 투자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뭐가 나올지 좀 봐야 되고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 이것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장 초반처럼 마무리가 됐으면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그래도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개인 투자자가 계속 받아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부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밀릴 수가 있고 오늘 비차익 쪽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 아침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매도를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매도 물량이 쭉쭉쭉 나와버리면 생각보다 낙폭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제 계속 좋았거든요. 좋았다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최고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랑 그제 매수한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대부분 수익이셔야 돼요.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축소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난 주식이 아예 없어. 근데 반도체를 매수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철저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수 자체의 조정에 대해서 이것만 짧게요, 본부장이 깊이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내릴까에 대한 그 점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그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에 오히려 더 우려를 하고 계신 건지 이거 하나 궁금합니다. 오늘 장 초반에 너무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전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부터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가파르게 밀렸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만약에 내일도 밀린다면 저는 조정 기간이 그래도 1주, 2주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경계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다만 뭐 업황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요지를 해주셨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에 경고음이 울린 부분은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환율적인 측면이 조금 더 걸림돌이 될지 이 부분도 따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지은 대표님, 외국인의 수급과 직결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자 오늘 또 한 번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도 한도가 있긴 하지만 궁금합니다. 외국인이 결국 돌아오는 것, 계속 지금의 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라는 점을 두 분 다 우려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밴드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월가 자체에서는 많이 깊이 20%까지 향후 조정도 예측한 상태라 환율 단기적으로는 민감합니다.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딱 어떻게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기에도 사실 환율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7개월 만에 거의 최고치를 네. 또다시 경신을 해주는 걸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자금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레벨대를 보기 위해서는 환율의 안정이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최고치를 찍은 것 같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긴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월가 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이 조정에 있어서 뭐 지금 우리가 겉으로 CEO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CEO가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앞으로 조정이 더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이 조정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 조정 자체가 지금 나올 거긴 하지만 이거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 조정을 통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저는 부분이라고 좀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환율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또 저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 속에서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담아낼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섹터가 당장 지금 반도체 쪽이 랠리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 반도체 쪽으로 더 강하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새로운 섹터 쪽으로의 수급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어디 쪽으로 수급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좀 체크해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 흔들림에 대한 전반적인 매크로 체크를 우리는 했고, 더욱더 섹터로 들어가서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거품론, 오늘 가장 많이 들은 키워드 중에 하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AI 버블, 이 경계론 확산되는 가운데 AI로 엮인 쪽 오늘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가장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탑2 두 종목 한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의 10만 원 선이 다시 한번 좀 위태위태한 현재 4%까지 밀린 상황이거든요. 따로 떼어놓고 이 반도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사실 AI 기대감으로 그 랠리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군이 반도체, 그중에서도 국내에서는 대형 반도체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더 이렇게 변동성 구간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당분간은 경계감이 고조되면서 이 변동폭 자체에 대한 의무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하루짜리 이상으로 일단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아까 너무 부정적인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게 맞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올해 4월 달에 22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4000포인트가 간당간당하거든요. 2200에서 40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돌발 악재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소버린 AI까지 붙어주면서 계속해서 뭐 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캐펙스 투자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게 맞죠. AI 트렌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좋은 레포트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저는 제가 우리 시장에 15년에서 20년 정도 있었는데 레포트가 그렇게 잘 맞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나오는 내용이 곧잘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그 내용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몇 달 후에는 현재 가격보다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무리하게 공략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그냥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고민도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매도했다가 보거든요. 그런 관점을 본다면 내가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내가 좀 우려가 된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매하면서 반도체를 매매하시면서 우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매수 단가가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돼서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저 아래에서 매수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편하실 수도 있겠죠. 기회도 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공격적으로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부담이 되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딱 궁금해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타격을 받으면서 본부장님 출발을 했는데 사실 변동성 국면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 전환까지 나왔고 그리고 9%까지 이 위아래 폭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 쪽이 그렇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런 변동폭이 나타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규모가 작고 사실 우리가 그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SK하이닉스가 더 강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선호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혹시 제 화면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금 이게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지금 10월 20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딱 하루 매수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인해서 뭐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너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장이 마감됐는데 기관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해줬거나 또 외국인들이 장중보다 매도폭을 줄였거나라고 한다면 그때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뭐 탄력적으로 반등 나온 건 저도 너무 좋고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밀릴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모든 논리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가 필요하다, 작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필요하다라는 논리 하에 전력 설비 쪽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흔들립니다. 반도체의 떨어짐과 전력 설비, 특히 변압기 중심으로 나타난 이 하락이 다른지도 궁금해요. 이지은 대표님, 전력기기도 오늘 흔들립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을 쭉 본다면 가장 견조했던 부분이 변압기 실적 시즌 거치면서 이 종목군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뭐 하루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전력 설비의 하락은 반도체와 성격이 다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격이 뭐 다르다라고 하기에는 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AI발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AI 시장과 어느 정도는 연동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쪽이긴 하지만 일단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실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모든 기업들이 좀 보여줬고 여기에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상향이라든지 기업들 컨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2026년, 7년 더 가속화된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또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밀렸을 때 같이 밀리긴 했지만 이 무거운 사이즈의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H전드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모두 다 종목군들이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반등세가 좀 빠르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많이 밀렸을 때 대기 매수세가 어디 쪽으로 있느냐를 보면 실적과 앞으로 성장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쪽에 여전히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좀 여전하다, 견고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는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보유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뭐 내가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 비중도 크다라고 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실 수는 있겠지만 최근 매수하신 분들 정말 우려가 크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루의 흐름으로 보면 매도하시기에는 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다만 이번 일로 통해서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 꼭 시장이 흔들릴 때 어쩔 수 없이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일단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오늘 아래꼬리가 달리는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 또 손에 꼽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 시각은 좀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님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 이어서 로봇도 살짝 봐주세요. 이쪽은 실적은 물음표잖아요. 계속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모멘텀 구간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했고 AI 시대에 또 한 번 피지컬 AI로 최근까지도 불꽃 같은 시세를 연출했던 로봇입니다. 오늘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뭐 네이버 쪽에서 피지컬 AI 또 관련 로봇 관련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그래도 대형주 가운데 네이버는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는 로봇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논리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는 실적은 물음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구간에 대한 경계감을 더 가져야 되는 건지 어느 쪽일까요? 로봇 섹터 안에서도 좀 종목별로 희비는 엇갈릴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로봇 월드라고 해서 세계 최대 이제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모든 로봇주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뭐 경고를 또 달고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굉장히 강한 시세를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AI 쪽으로의 모멘텀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로봇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이 사실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적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많은 섹터가 있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또 갖고 있는 그 강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실적과 성장을 봤을 때 실적이 숫자가 안 찍히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여기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또 붙어주고 엔비디아 GPU 26만 장이라는 그 모멘텀, 물론 미국에서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까지 좀 우려가 발생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이 흐름 자체로 봤을 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같이 가는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또 강력하게 붙어준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불씨가 꺼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 쪽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강한 반응이 나왔던 쪽은 여전히 오늘 급하게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AI 열풍 속에 움직였던 강한 흐름, 드라이브 보였던 쪽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조방원 쪽에서의 모멘텀도 상반기 강했고요. 그리고 넘어와서도 마스가 안고서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죠. 조방원이란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회일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은 흔들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사실 조선 대형주 실적 이후에 다 좋고 변한 건 없는 것 같았는데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흔들림이 나오다 보면 물음표가 조금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조선 훼손된 건 없는 가운데 대형주 위주로의 조선 그리고 뭐 방산까지도 흐름이 아래쪽으로 열린다면 더욱더 경계감 키워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앞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조선 방산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릴 것이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방산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나중에 좀 눌림이 나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가 반도체와 살짝 비교 아닌 비교를 해드리자면 네. 지금 조선과 방산 쪽에 대해서는 반도체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덜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업황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매수세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반도체보다는 조선과 방산이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메인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여기서 갑자기 내일 한 번 더 밀리거나 낙폭이 쭉쭉 나와버리면 그때는 반도체가 더 매력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정도의 수준에서 반도체와 조선이 엇비슷하게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조선과 방산이 좀 더 가벼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조정 구간에 기회를 모색한다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매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시는 곳은 조선, 대형주와 방산으로 제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조선, 방산 쪽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반도체도 그렇겠지만 반도체보다 좀 더 가시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고요. 원전 이야기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지은 대표님, AI 시대의 원전 이야기도 했고 조방원으로도 묶였던 원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오늘 외국인 수급 측면으로 본다면 가장 크게 좀 타격을 받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원전 쪽은 그러면 지금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AI 돌풍의 영향권에서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전은 다른 정책적 모멘텀으로 별도로 봐도 괜찮은지? 사실 원전 관련돼서는 최근에 좀 하락세가 생각보다는 좀 깊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까지는 그래도 좀 횡보의 흐름이 나오면서 좀 지켜줬는데 이번에 한미 협상 과정에서 원전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소식이 전해지지는 못했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힘을 좀 빼뜨리게 만드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대장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개인적으로 21선까지도 밀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방어를 해주면서 시장의 대형주들이 좀 반등이 나올 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느 정도 수급이 같이 좀 유입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원전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때마다 원전 관련돼서 타픽,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외에 다른 중소형주들은 더 낙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주 혹시라도 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삼아서 대장주 위주로 다시 한번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주는 살짝 조정의 폭은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기간적으로 좀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역시나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누가 프로젝트 기대를 하고 있고 원전 쪽은 에너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의 그 그림 속에서 원전의 중요도는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스토리라인이 견조하다라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도 궁금하실 겁니다.